화면 공유. 공 원장님 들어오셨으니까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벤트 토론에 장 소장님, 또 강 대표님, 유 대표님 이렇게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우선 장 소장님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을 조금 늘리자고 했으니까 편하게 하시도록. 제가 제일 먼저구나 이거. 네. 공 원장님께 일찍 올라가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공 원장님께 공 원장님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장 소장님 그리고 강균남 대표님 저 요 순서입니다. 제가 이 PC가 이 노트북이 요즘 성능이 별로여가지고 장 소장님 앞에는 안 보여가지고 그래요? 다시 순서를 정정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음. 감사합니다. 완벽한 장례식,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장 대표님 부탁합니다. 장 소장님 부탁합니다. 네. 화면이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그 직무의 종말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준비된 독서 토론 목록에서 이게 작년도 이맘때 정리해 놓은 거였는데요. 직무의 종말. 이게 AI 로봇이 인류를 대체하기 시작한 세상. 이게 작년 이맘때 얘기니까 벌써 뭐 이 책에 나온 내용하고는 또 많이 진전이 되고 바뀐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AI의 그 출현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인류의 일들이 어떠한 것이 대체가 되고 어떠한 것이 또 새로운 일자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나 하는 그런 방향성,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얘기들을 이 작가는 벌써 뭐 이 시작과 더불어 그 이전에 이런 상황들을 예견하고 대책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좀 시기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최준용 작가가 그 당시에 그 표성일 이런 전직 생애설계 전문가하고 대화를 나누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을 보고 그때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됐던 거거든요. 보면은 이 서두가 이렇게 AI 시대에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네. 요즘에도 최근에 뭐 뉴스에 보면은 그 AI로 인해서 어떤 분야의 어떤 일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그 퇴직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직무의 종말의 시대에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근데 인류 최초로 AI에 대체되는 직무는 무엇일까요?
이분은 이제 일을 이제 직무의 개념이 사라지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최근에는 뭐 AI가 인간의 지능을 몇 년 후면은 뛰어넘을 것이다. 근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분야의 일들을 준비하고 그거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지혜롭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AI와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프로그래머도 이미 AI에 의해서 인류 최초로 직무가 됐다는 게 이제 그 로봇을 개발한 프로그래머들이 직무가 대체됐다는 얘기고요.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직무 간의 경계도 빠르게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면서 IT 업계에도 이게 뭐 디획자, 디발자, 계자이너라고 하는 그런 신종 직종들이 생겨나면서 무섭게 변화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뭐 미디어 업계에서는 프로듀서와 작가, 출연자를 혼자 처리하는 크리에이터가 등장을 하고 챗GPT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작가들이 출판 시장에 몰려들어서 1인 출판의 시대를 이미 뭐 실현이 되고 있죠. 뭐 콜센터의 직원들도 인테리어 컨설턴트로, 그다음에 HR 담당자, 또 인사 쪽의 담당자나 컨설턴팅하는 그런 상담사들, 이런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인사 관리를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로, 대학 교수는 멘토로, 퍼실레이터, 큐레이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엔잡너, 기고워크 등의 1인 기업가 등 AI를 적극 활용하는 거대한 개인의 출현은 기업과 직무의 벽을 허물고 미래의 경제의 한 축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7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직무 종말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를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고 인간만이 관리하고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분야인가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각각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리를 해놓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세간의 화제하고도 이렇게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책을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에서 아트라스라고는 로봇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노조에서 지금 강력히 처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도입은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장 소장님 소개한 것처럼 직무의 종말을 맞이할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하여튼 좋은 책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강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나의 감성을 깨우는 책 한 권의 힘이라는 이 책이거든요.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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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에 쓴 책인데 1부에서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책은 이서영 작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책이 원본을 읽지 않고 그때는 요약된 본을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러면서 책을 이제 가까이 접했던 그 시기들이 현재의 자기를, 저자를 읽게 했다 해가지고 여기에는 10권의 책을, 10권이 아니라 20권의 책을 자기가 읽었던 책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진 다 아는 그러한 책들을 자기의 시야에서 이제 이걸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에는 생각을 뒤집는 나,
그리고 2부는 나를 비추는 또 다른 모습, 그리고 3부는 우리라는 네트워크의 그 바다에서 나는 표류자인가, 이렇게 이제 나눠서 책을 쓰게 됐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책을 보는 거를 이분은 표현을 책 숲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숲으로 표현을 하고 자기가 익힌 만큼 책 속에서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분은 책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책을 읽게 되면 항상 상상력이라 그리고 감성으로 세상을, 그러니까 촉촉한 세상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읽게 되면 진정한 나를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늘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데 굉장히 표현력이 조금 남다르다. 물론 여성의 저자이기 때문에 꼭 뭐 여성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그 남달리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 사람은 지구별 여행이라고 이렇게 지구별 여행에서 많은 이야기를 얻고 또 듣고 또 자기가 이야기를 한다. 이제 책을 쓰는 걸 이분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받아들이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에 또 하나 이야기가 탄생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읽은 책들은 페이스북인가 아니면 우리 진재근 선생님인가? 예, 다 이렇게 어떤 책이라는 것까지는 다 적어놨거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역시 여성의 보는 그런 감성을 이 책에서 얻는 그런 좋은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은 책은 잘 나가는 조직은 무엇이 다를까라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제목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사실 좀 약간 평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제니퍼 모스라는 저자가 뜻밖의 번아웃 있잖아요. 특히 조직 내에서의 번아웃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쪽으로 따로 하는 분도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이거 말고 칼릴 지브란 거 예언자 그거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다 못 읽었어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제 읽었던 거 이걸로 하고 있는데 여러 권 중에서 이걸로 이제 고르게 된 이유가 어떤 걸로 고를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진재근 선생님은 커먼즈 쪽 요쪽으로 해가지고 써놓으셨고, 프레임하고, 예, 그리고 원장님은 또 이쪽으로 해서 올리시고, 근데 이제 올라온 거를 가만히 요리 보다 보니까 어제 읽은 거랑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그럼 요 책으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이 뭐냐면 강의나 자문이나 하고 다니면 관여된 쪽에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으쌰으쌰 하시다가 그 다음에 요즘 너무 일이 많아요, 저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에요, 뭐 이런다든가, 나중에 또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경우가 되면 그 한 분이 그러시면 그 옆에 있는 분들도 또 그러시고, 그러다가 이제 한쪽 소셜 그룹이 통째로 없어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정말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막 번아웃이 올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책에 보니까 책에서는 번아웃은 전염병이다, 이렇게 아예 딱 시작 부분부터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마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안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목차인데요. 목차가 크게 이제 세 부분은, 앞쪽에서는 원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출발된지 그거 찾아내는 쪽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
전략적인 면. 그리고 결국은 이 부분은 처음엔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안에 보면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접근은 괜찮다. 사람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긴 한데 이거는 좋은 접근 방법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각자 최종 책임은 행복에 대한 이거는 각자 자신의 몫이다라는 거는 정말 최종 책임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한 거고 그걸 감당한다는 의미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이걸 따진다기보다 최종적으로 감당해야 될 건 자기 몫이지만 그거를 뒷받침해줄 환경을 마련하는 거는 요 대목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왜 리더라고 했을까? 결국 이거 함께 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요런 쪽으로 이제 생각했는데 책을 마저 읽다 보니까 리더 부분을 강조한 게 이유가 있겠다. 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본 원인 부분 요 부분이 그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거는 공 원장님 발표하셨던 그 내용하고 관련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돌아가신 분이 전부 다 사연들이 있으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번아웃의 첫 번째가 과도한 업무량,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이 통제력 상실, 조직이나 내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거, 그리고 보상이나 인정이 부족한 거, 주변에서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고립된 상태로 혼자서 이렇게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정성이 결여된 거, 가치관이 주변하고 맞지 않은 거, 요 부분을 보다 보니까 원장님 책 아까 들으면서 요 부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요것과 연결되는 게 전체가 아니라 조직의 번아웃이 시작되는 거는 가장 취약한 사람 부분부터 무너져 간다. 그래서 그거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전염병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가 무너지면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본인은 가장 취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부분에 다른 사람의 취약한 부분을 이 취약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 사람의 장점이나 역할로 커버를 해주고 있던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한 가지 때문에 무너지시니까 요 분이 이제 감당 못한 것 때문에 그 옆에 다른 분이 또 이제 감당이 안 돼서 넘어가고 요렇게 돼가는 거.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표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 안에서 이제 성격상에 대한 부분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로 의료진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 아까 병원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건 이제 소통의 문제 있잖아요. 서로 대화를 풀어가는 거 이 부분 보면서는 우리들 교회 그 목장 있잖아요. 구역 그 생각이 많이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속에서 풀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옆에서 그걸 듣고 조언도 해주고 자기 경험이나 약한 부분 경험에 대한 것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효과가 큰데 요 부분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번아웃에 대한 부분 요거 이제 이분이 찾아낸 몇 가지 교훈하고 또 강조하는 게 데이터를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데이터도 크고 이렇게 맥락이 쉽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라 다른 데이터 사이에 숨어 있는 이런 그 맥락 있잖아요. 행간에 있는 그 맥락을 읽어내는 부분, 이게 번아웃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번아웃이 많다. 이 부분이 그 장 소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AI와 로봇에 의해서 된 부분 거기하고도 연결이 되겠다. 그리고 아까 그 현대차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기술이 들어올 때 지금 그쪽 분들이 굉장히 타격감이 크시겠다. 예,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책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겉으로 보면 저는 사실 IT를 떠난 적은 없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컴퓨터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컴퓨터만 만지고 살기는 했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도 앞쪽에서는 끝났다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목에 생각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키펀처 이야기 기억나시죠? 키펀처. 옛날에는 컴퓨터에다 입력할 때 천공 카드를 썼잖아요.
이렇게 하고 구멍 뻥뻥 뚫린 거 그걸로 입력을 했는데 키보드가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그 입력 단말이나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그거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프로그래머처럼. 그리고 그게 가다가 네트워크가 생기니까 또 없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웹이 생겨가지고 그 개별 기계에서 프로그래밍 하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인터넷 처음 시작됐을 때는 웹에 관련된 직종이 하나만 있었던 거 아시죠? 원래는 웹마스터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기획자, 나중에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게 쭉 나오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디획자 네. 거기부터 그 다음에 예. 계자이너 이런 거 개발 디자이너잖아요. 아, 이런 식의 용어가 나오는 게 너무 사실 저는 새삼스럽고 놀라운 게 아니라 당연하지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이번에 그 AI나 이쪽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당연히 바뀌는 건데 우리는 고정되기를 그냥 원하잖아요. 안정 때문에. 그리고 단어만 바뀌어도 너무 당황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양쪽 다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한쪽으로는 조금 이제 그 아까 종말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이 다음에 또 어떤 게 올까 사실은 기대가 되는 상태. 사실 그게 이제 본심이에요. 제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도 보면 이 세 번째에서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요 내용이 여기에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실제 AI나 로봇이 이게 나오는 것도 이것도 의도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더 고통스러운 거 그리고 무의미한 반복을 인생에서 계속하는 거 이런 걸 없애주려고 이게 나온 건데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 또 두려움을 강조하는 그 그룹이 꼭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책에서 조금은 언급이 되는데 실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도 선 투자해놓고 그냥 먹고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 자기 거를 지키려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기 혼자 힘으로 이 상황을 못 막으니까 지연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상황을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 이게 사실 두려움을 엄청나게 키우는 그 역할을 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망가진 기업 문화, 그 다음에 복지만 가지고는 번아웃을 못 막는다 하는 거, 휴가에 대한 이야기,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리고 난자냉동 같은 경우도 겉으로 보면 좋은 의도로 보이지만 실제는 또 상당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기업에서 그걸 지원을 해주고만 하는 게 사실은 젊은 시절에 정말 필요한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런 이야기 요 대목 할 때는 이제 강 대표님 평소에 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 자주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목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말씀 듣는데 그리고 요걸 이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거 요것도 이제 쭉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리더십 부분에서 관심 있었던 거는 호기심을 굉장히 강조를 해놨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다른 부분은 읽어가면서 다음에 뭔 이야기 나오겠다 이게 짐작이 가잖아요. 근데 왜 하필 호기심이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직의 번아웃을 막는데 왜 호기심이 필요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요 앞에 나왔던 원인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풀고 들어가는 거 여기에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더라고요. 출발하는 거. 적은 자원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근차근 건드려 나가는 그것도 작은 거부터 그걸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 호기심이다. 그리고 눈에 또 들어왔던 거는 작은 팀이 낫다. 작은 팀이 요거에서도 이제 그 교회 같은 데가 대형 교회도 보면은 작은 구역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대형 교회일수록 작은 그 조직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게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책 그 이야기 하실 때
강균원 대표님이 발표하신 책에서 호기심과 공감 능력 있는 리더 되기 요 부분 두 가지가 관여가 많이 되겠다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요 말이 안전하게 슬퍼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 여기 이게 뭐냐면 보면 잘 돼 있는 조직일수록, 안정된 조직일수록 보면 그 조직 안에서 누군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잘 감당해내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함께 애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내 인생에 큰 일이 올 거 미리 예견을 하고 그 다음에 닥쳤을 때도 함께 감당하고 이러면서 풀어갈 수 있겠구나. 아까 좀 길게 하자 그래서 길게 하고 있는데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 읽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개인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최종 책임을, 그러니까 있는 거, 최종 결과를 감당하는 거는, 번아웃의 결과를 감당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 개인이다 그랬는데, 의미 찾기, 행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하면서 외상후 성장과 의미 찾기 이 두 부분에서 떠올랐던 건 큐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 문화도 좋고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한데, 그것의 출발, 보통 때 일단 출발은 그거는 자기 외상후 성장, 그리고 의미를 거기에서 찾아내서 새로 적용해 가고, 그리고 그거를 옆에 있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 소통하면서 나누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호기심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전체가 묶여서 이해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케팅 늘 강조하셔서 그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개인 이 번아웃이라든지 개인이 잘 적응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프레임인데요.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 프레임을 2007년도에 쓰셨어요. 그랬다가 10년이 지난 2016년에 100페이지를 늘려가지고 정보를 했다 그러죠. 근데 부제가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다.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읽어보면 좋겠다 하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소설처럼 사건이 있다든지 결말이 있다든지 그런 서사적인 줄거리가 있는 그런 책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한계성을 깨닫고 이걸 극복해 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프레임이라는 것은 렌즈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주관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부제가 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책에서는 사례를 많이 들은 거예요. 자기 중심성, 상황의 힘, 현재의 왜곡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같이 할 프레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프레임 정의를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며 어떤 관점, 은유, 고정관념, 질문들이 우리의 판단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 틀에서 바라봤을 때 다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사람은 본래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타인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조명효과에 빠지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타인한테 투사하는 경향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또 상황 프레임. 우리는 타인의 행동 원인을 그의 성격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상황의 힘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프레임. 현재 관점에서 과거를 그럴 줄 알았다라고 재단하는 후견 증명 효과나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오류를 지적합니다. 또 내가 상황이다. 지혜의 핵심은 나 자신이 타인에게는 하나의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나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프레임으로 작용할지 그걸 제시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의 프레임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탓하기 전에 질문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경험을 설계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은철 교수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면서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 분야의 권위자로 이 딱딱한 학술적 지식을 대중 눈높이에서 쉽고 따뜻한 문체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첫판 발행 이후에 30만 부 이상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더 증보판을 만들어서 2016년에는 시대 변화에 맞는 사례 연구를 반영해 가지고 10주년 개정 증보판을 만들었어요. 책에 보면 프레임은 결심의 대상이라기보다 설계의 대상이다. 그래서 좋은 마음 먹겠다는 단순한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의 언어,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재설계하고 시공하라고 합니다. 상위 프레임에서는 why를 묻지만 하위 프레임에서는 how를 묻는다. 그래서 일의 본질과 비전을 고민하는 사람은 행복과 의미를 찾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매몰된 사람이 삶의 큰 그림을 놓치기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타인에게는 나 자신이 상황이다. 그것이 지혜와 인격의 형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거꾸로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이 그의 내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상황 때문에 유발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다. 또 경제적 합리성의 기본은 돈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공돈, 폰돈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막 헤프게 쓰는데 사실은 그 돈도 내 피 같은 돈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은 지출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 읽으면서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선 고품격 심리학 학술서로 또 대중서로 이해가 됐습니다. 읽는 내내 내가 가진 편견과 오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괴롭기도 했지만 그 한계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절대 겸손이라는 지혜의 출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걸 이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걸로 표현을 해서 이 큰 스승을 만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꾼다는 건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고 더 유리하게 선택하기 위한 인지적 근력 훈련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추운데 공유 중 예. 이게 공유 중지한데 예. 됐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 대표님 오늘 나가시려다 안 나가셨던데. 아니 이제 출근할 건데요. 아까
저기 그 로봇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그 대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든 기업들이 그 로봇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조만간에. 이제는 AI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AGI 시대로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취미나 다른 행복, 그리고 다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소멸이 돼 간다. 그들이 이제 대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상이고요.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추운데 그래도 세상이 변해가고 그래도 우리가 소중한 정의라는 단어와 또 건강이라는 단어, 이거는 우리가 잊지 말고 26년도에 이제 구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하시는 일들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10년만 우리가 잘 살면, 앞으로 10년만, 일론 머스크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현재 삶에 뭐 1.5, 한 자기가 만약 100살이라 그러면 150 이상은 뭐 아마 살 것 같은데, 저 정도 나이가 돼도 10년만 잘 살면 삶이 뭐 80대가 아니라 뭐 100대, 120대 뭐 이렇게 조금 더 삶이 길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축복인지 재앙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축복인지 재앙인지는 아까 네. 프레임 책처럼 우리가 라벨링하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